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미국을 갔을 때 그때 그분들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오바마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하고 붙어서 졌는데 그쪽에 가담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민주당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반일, 비미, 그다음에 친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서 막 웃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보는 거 보다가도 제3자가 보는 게 상당히 맞겠죠. 그 박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만주군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를 굉장히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일본하고 재임 중에 제 기억으로는 단독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국빈 방문하거나 일본의 총리를 한국에 불러서 따로 만난 적이 없고 다자간 회담에서 그냥 만나는 걸로 떼어버렸죠. 그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하고 거리를 뒀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친미주의자라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랬는지 상당히 좀 거리를 뒀고 의외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친중적인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북한하고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조금 정리가 안 돼요. 보수인지 진보인지. 근데 그분이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2015년에 있었죠. 그 9월 달인가요? 중국 전승절에 참가한 겁니다. 전국 전승절.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UN 그러죠. 그러면 UN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란 건 다 아실 거고요. 이 UN이 어디에서 그 유래가 됐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를 연합국이라 그러죠. 그 연합국이 영어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입니다. 그 처칠이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배틀 오브 브리튼 대 영국 본토 전쟁, 즉 독일이 계속 항공기로 이제 공격을 할 때 몰려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루즈벨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전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루즈벨트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들자 그러는데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나폴레옹이 다시 일어났을 때 영국을 중심으로 반프랑스군이 만들어져서 워털로에서 이깁니다. 그 이긴 전쟁을 찬양하는 시를 영국의 바이런이 지었는데 그 시 중에 그 참전한 나라들을 연합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루스벨트가 바이런이 나폴레옹을 깬 것처럼 바이런 시에서 나폴레옹을 깬 것처럼 우리도 연합군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2차전 내내 연합국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한 연합국을 2차 대전이 끝났으면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 연합국을 그때는 뭐 그냥 긴급하게 만든 건데 국제 기구화하는 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입니다. 그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안에는 소련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소가 바로 냉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련의 사주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쯤 되면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소련은 연합국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적어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련이 끝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련이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만든 연합국 안에서의 냉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죠. 그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서 안보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나라죠. 물론 미국이 만들었지만 5개 나라가 연합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1950년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은 53년에 정전을 하는데 그때 정전을 맺을 때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이 총사령부였으니까 유엔군 사령부 대표가 나가서 정전협정에 사인합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군 최고지 전쟁을 한 주의가 만약에 한국군 1사단이 총사령관이었다면 1사단장에서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유엔군 총사령관이 갔고요. 북쪽에서는 북한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김일성이 하게 되죠. 북한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는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최고 사령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자기네 인민해방군을 참여시킨 게 아니라 의용군, 조선 인민의용군을 보냈죠. 그래서 인민의용군 사령관 팽덕회가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 사인하고 북한이 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유엔이 됩니다. 유엔이 그 유엔사가 가동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전 체계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 유엔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고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 중국, 소련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한반도의 유엔이 만든 정전 체제를 깨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죠. 근데 이걸 만든 게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이고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전 체제를 만든 게. 그러면 우리하고 남북한이 합의를 하더라도 미중 간이 no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미중 간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668년에 그 사실상 고구려가 무너졌는데 당나라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신라의 문무왕인가요? 결전을 8년간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북한이 정전체제를 끝내는데 미국이나 중국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반대한다면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하고 난다면 외세와 물리치를 전쟁을 할 수 있는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과 배심이 없으면 감히 정전체제를 깬다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또 박 대통령께서는 중국하고 이 정전체제를 끝내려고 했어요. 전성절 갔다 오시면서 전용기 안에서 중국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차치하고. 근데 중국의 속셈은 계속 보면 유엔이 만든 유엔 한반도 체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개의 한국을 두고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계 평행, 그래서 쌍중당, 그래서 뭐 북한은 그대로 존치하라는 게 중국의 의지거든요. 중국이 있는 게 훨씬 더, 북한이 있는 게 중국은 유리합니다. 그런 중국을 상대로 뭐 밀월 외교를 해서 북한을 다스려 통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믿은 게 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 났단 말이에요. 북한이 딱 봤을 때 중국한테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너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반도 통일 논의했어?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화를 내니까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니까 달래고 하니까 조중 우위를 돈독히 하자 뭐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12월에 현송월이가 모란봉 악단인가요? 하고 뭐 무슨 합창단 데리고 베이징에 갔죠. 가서 공연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대극원인가 하는 큰 극장을 빌려줬는데 리허설 할 때 보니까 미사일 쏘고 뭐 폭죽 올라가고 뭐 와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중국이 좀 내용 바꿔 그랬더니 못해 하고 획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뭡니까? 한번 깡짜를 부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실력 발휘를 하는 게 그 다음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근데 중국한테도 통보도 안 하고 꽝 하는 바람에 다 놀랬어요. 야, 그래서 진짜 북한은 진짜 한다면 하는구나가 놀래가지고 다 놀랬는데 제일 노는 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논의하기로 했으니 한라인을 겁니다. 한라인을 만든 건 난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도 못 만들고 이명박도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만들었는데 밀월 외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분이. 한라인을 5번인가 걸었는데 한 번도 안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게 되면 저 지금 사고 친 김정은이 뭐 할지 모르니까 시진핑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중국은 안 되는구나 해서 사드 배치 이쪽으로 가죠. 근데 미국은 야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때 좌파들이 하도 데모해서 서울을 방어하는 사드를 이쪽에 배치 못하고 뭐 어쩌고 시끄러워갖고 상주로 갔잖아요. 수도권 제대로 방어 못하고 주한미군만 방어하는 쪽으로 갔는데 참 한심하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국가 안위를 정치에 밀려버립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좀 더 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니까 일본하고도 뭐 좀 해라. 근데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가도 군사 동맹 이런 거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랑 많이 하고 있는 군사보호협정입니다. 지소미아. 그거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조건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뭐 하려면 위안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위안부 합의하려면 일본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은 사과 못하겠다고 계속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때 막 북한이 핵실험하고 오차하고 정신없으니까 미국도 막 압력을 넣어서 엄마 너도 양보해 해갖고 그때 일본 외상이 읽은 합의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를
주어로 해서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합의문을 발표하고 우리 쪽에서는 너 절대로 이번에 한 말 또 바꾸면 안 돼 해서 불가역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수용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소미아를 합의를 하고 사드가 배치되고 우리는 이제 친중을 벌이고 이제 친미로 갔는데 그때 막 무지무지한 반사드 데모 중국의 압력 나오고 할 때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자,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반일 비미 친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나가고 싶어 했죠. 같은 노선이에요. 반일 비미 친중인데 반반일을 하고 싶어 해서 더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만지작거리다 일본이 주겠다는 돈만 지금 거부하는 걸로 하고 놓고는 더 이상 파기를 못했습니다. 왜? 더 할 수도 없고 합의도 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소미아도 만지작거리다가 한번 파기했다가 미국이 확 뭐라 하니까 도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친중으로 갔는데 문 대통령이 뭐 혼밥 먹고 한국경제신문 사진기자가 얻어맞고 오는 아주 홀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한국까지 방문해 준 적도 없고 왕위는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얼마 후에 오게 되면 코리안 배싱 한국 때리게 할 겁니다. 너 지금 뭐 지소미아 파기하고 뭐하고 약 올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ICBM을 쏘게 되면은요 한국은 할 수 없이 또 친미로 미국의 방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문 대통령이란 사람이 우리의 방어 수단이 북한이 그때 그 난리를 쳤을 때 우리 3K, 3K, 삼축 체계 기억나세요? KAMD, 킬체인, KMPR. 그거 이름 다 바꾸게 했잖아요. 뭐 한국형 방어 체계, 뭐 어쩌고저쩌고. 가격 돈도 다 적게 해서 슬슬 개발하게 했고 또 그때 이제 우리가 북한이 까불면은 참수부대를 우리 특전사 육군 특전사에 있는 한 개 여단을 참수부대로 만들어서 침투시키겠다. 침투 수단이 없으니까 침투용 미군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헬기를 사겠다. 중고로 사겠다. 그래서 막 분위기 띄었는데 그것도 다 세워버렸죠.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이 ICBM을 쏘고 나서 안보기가 올라가면요. 미국은 바로 북한 안 때릴 거예요. 아직 때릴 단계는 제가 봐도 아니에요.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죠. 군사적인 전개를 하면 북한은 원래 기억나십니까? 여름에 단거리 미사일 많이 쐈죠. 이스칸데르하고 스커드급 이상은 지금 북한이 한 100여 발 갖고 있다고 하는 핵탄두를 다 올릴 수 있습니다. ICBM은 미국을 쏘는 거지만 그럼 우리를 쏘는 거거든요. 그걸 막 배치하려고 그러면 위쪽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방어망도 없고 타격수상도 마땅치 않으면. 그러면 사드를 더 배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한다고요? 그 국민들한테 견뎌내겠어요? 그럼 이분이 전작권 환수도 연기한다. 이렇게 나가면요. 옛날 도로 박근혜인데 도로도로 박근혜가 됩니다. 예. 한반도 운전자론? 무슨 운전자론이에요? 한반도에서 지금 뭐 종속변수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데 이런 대참사가 저는 좀 예상됩니다.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외교의 실패를 하면은요 큰 위기가 옵니다. 외교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자주라고 하다가 누구는 자주를 못해서 미국은 나토란 동맹을 만들고 한일 동맹을 만들겠어요. 영국은 바보라서 나토에 들어가겠습니까? 일본은 바보라서, 독일은 바보라서 자주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이 자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은 동맹 안 하고 있나요? 조중 우호조약 제6조는 동맹인데 과거에 조서 우호조약도 동맹이었고 동맹을 맺지 못해서 그렇지 말로는 우리 흔들기 위해서 니네 한국 대한민국 자주 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왜 말려듭니까? 이런 외교적인 대참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갑자기 큰 위기에 닥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살 길은 있으니까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살펴보라 싶사 하는 뜻에서 오늘 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